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2021년 7월 6일 화요일 밤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장마가 시작되어서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가 내리는 날 흙 냄새처럼 비의 향도, 비의 냄새도 너무나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햇살이 쨍쨍 덥더라도 햇살이 좋습니다. 문학동네 시인선 박준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제목이 좀 독특하지요? 문학동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 시집. 시인의 말. 나도 당신처럼 한번 아름다워 보자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나 멀리 흘렀다. 내가 살아있어서 만날 수 없는 당신이 저 세상에 살고 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두어쯤 당신이 있다. 만나면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2012년 12월 박준. 미신. 올해는 삼재였다. 밥을 먹을 때마다 혀를 깨물었다. 나는 학생도 그만하고 어려지는 애인을 만나 잔디밭에서 신을 벗고 놀았다. 두 다리를 뻗어 발과 발을 맞대본 사이는 서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어린 애인에게 들었다. 나는 빈 가위질을 하면 운이 안 좋다 하거나 새 가구를 들여놓을 때도 뒤편에 왕자를 적어 놓아야 한다는 것들을 말해주었다. 클로버를 찾는 애인의 작은 손이 바빠지고 있었다. 나는 애인의 손바닥, 애정선 어딘가 걸쳐있는 희끄무레한 잔금처럼 누워 아직 뜨지 않은 7월 하늘에 점성술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있었다. 당신의 연음. 맥박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장을 쓰다 말고 눅눅한 구들에 불을 넣는다. 겨울이 아니어도 사람이 혼자 사는 집에는 밤이 이르고 덜 마른 느릅나무의 불길은 유난히 푸르다. 그 불에 솥을 올려 물을 끓인다. 내 이름을 불러주던 당신의 연음 같은 것들도 뚝뚝 뜯어 넣는다. 나무를 더 넣지 않아도 여전히 연하고 무른 것들이 먼저 떠올랐다.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일처럼 아득하다. 나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을 오래 생각하면 비 마중 나오듯 서리서리 모여드는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 지금은 우리가, 그때 우리는
자정이 지나서야 좁은 마당을 별들에게 비켜주었다. 새벽의 하늘에는 다음 계절의 별들이 지나간다. 별 밝은 날 너에게 건네던 말보다 별이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 하는 말들이 더 오래 빛난다. 미인처럼 잠드는 봄날. 믿을 수 있는 나무는 마루가 될 수 있다고 간호조무사 총정리 문제집을 베고 누운 미인이 말했다. 마루는 걷고 싶은 결을 가졌고 나는 2~3시간 푹 끓는 백숙 자세로 엎드려 미인을 생각하느라 무릎이 아팠다. 어제는 책을 읽다 끌어안고 같이 죽고 싶은 글귀를 발견했다. 대화의 수준을 떨어뜨렸던 어느 오전 같은 사랑이 마룻바닥에 누워있다. 미인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주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손발이 뜨겁다. 미인의 솜털은 어린 별 모양을 하고 나는 손발이 뜨겁다. 미인은 밥을 먹다가도 꿈결인 양 씻은 봄날의 하늘로 번지고 나는 손발이 뜨겁다. 미인을 생각하다 잠드는 봄날 설핏 잠이 깰 때마다 나는 몸을 굴려 모아둔 열들을 피하다가 언제 받은 적 있는 편지 같은 한기를 느끼며 깨어나기도 했던 것이었다. 호우주의보. 이틀 내내 비가 왔다. 미인은 김치를 자르던 가위를 씻어 귀를 뒤덮은 내 이야기들을 자르기 시작했다. 발밑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꼭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용서 같았다. 이발소에 처음 취직했더니 머리카락을 날리지 않고 바닥을 쓸어내는 것만 배웠다는 친구의 말도 떠올랐다. 미인은 내가 졸음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불만이었다. 나는 미인이 새로 그리고 있는 유화 속에 어둡고 캄캄한 것들의 태가 자라는 것 같아 불만이었다. 그날 우리는 책 속의 글자를 바꿔 읽는 놀이를 하다 잠이 들었다. 미인도 나도 흔들리는 마음들에게 빌려온 적이 적지 않아 보였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상한 뜻이 없는 나의 생계는 간결할 수 있다.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차가워진다거나 내일은 비가 올 거라 말해주는 사람들을 새로 사귀어야 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일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찬 비는 자란 물잇기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 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 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쓰고 나서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문장을 내 일기장에 이어 적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별들의 이주. 화포천. 5월 천변에서는 멀리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보리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숭어는 겨울 동안 감고 있던 눈을 뜹니다. 천변의 긴 밭에서 새들은 어제 심은 들깨씨를 잘도 파물어 갔고요. 노인은 막대기에 양철통을 들고 밭으로 나가 새들을 쫓다가 졸다가
가져간 찰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새로 울고 싶은 5월의 밤하늘에는 날아오른 새들이 들깨씨를 토해놓은 듯 별들도 한창이었습니다. 박준,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문학을 잘 배우면 다른 이에게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알았다. 와, 83년생이셨군요. 박준. 오늘 밤도 이렇게 책을 조금이라도 읽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마음이 조금 울적하고 안 좋았어요. 기분을 내려고 힘을 내고 있는 요즘이긴 한데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쩔 때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저의 생각들을 다 표현하는 게 편하다가도 오늘 같은 날에는 욕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같이 상대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얘기를 끝냈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아마 속상해하고 그렇게 되뇌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제 나이가 40살이 넘어가고 한 달 한 달 지내가면서 나이가 먹어감을 느끼는데요. 아직도 어리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올해는 참 많은 마음의 변화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단단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빨리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2021년 7월 하고도 6일 이렇게 보냅니다. 감사합니다.